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살짜리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결혼한 케이스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속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둘러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멀쩡한 딸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자리 잡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 소식을 전하며 결혼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친정엄마는 실제로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밤을 지새셨고 친구들 역시 다시 생각해보라며 뜯어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3년 넘게 연애 중이었고 비록 실수이긴 하지만 아이를 지우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어차피 언젠간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순서가 조금 바뀐 것뿐이지 큰 그림은 달라질 게 없는 거라 믿었네요. 저보다 4살이나 많은 남편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화려하지는 않아도 언제나 진심인 사람이에요. 마치 언제 먹어도 든든한 국밥 같은 존재랄까요? 키나 덩치가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단순히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면이 진국이거든요. 이런 남자라면 내 평생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선 남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온 사람 찾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최종 학력이 고졸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막 살았던 건 아니에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지방 국립대에 합격을 했었대요. 그리고 1학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며 시간이 너무 아까웠답니다. 남편은 생각이 깊고 신중한 사람이지만 일단 결심을 하면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결국 자퇴를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남편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돈을 모아서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일을 했다는데 주로 인력사무소에서 일거리를 받아 돈을 벌었다는데 그러다 2년이 되었는지 남편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는 일이 생긴 거죠. 그날도 인력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주소로 아침 일찍 찾아갔는데 웬 허름하고 지저분한 공장들이 모여있는 단지였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그날 해야 했던 일은 바로 청소였던 거죠. 그것도 일반적인 청소가 아니라 공장의 구석구석 찌든 때를 제거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남편 표현으로는 그래요. 차라리 화장실 청소가 100배, 1000배 낫다고요. 온갖 화학약품과 기름 냄새들이 얼마나 심하고 역겨웠냐면 일당을 더 준다고 해도 이미 그게 어떤 작업인지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피를 한다네요. 그나마 뭣도 모르는 남편 같은 사람이나 돈 한 푼이라도 아쉬운 사람들이 지원을 한 거였는데 그나마 대부분 점심시간이 되면 도망가기 일쑤랍니다. 아무리 특수작업복을 입고 청소를 한다 해도 1시간이면 온몸에 온갖 오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건 기본이고 마스크 안으로 특유의 화학약품 썩은 내가 찌르고 들어온다는데 보통 사람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 끝까지 남아서 작업을 마무리한 건 저희 남편 포함해 딱 2명이었고 청소업체 사장인가 하는 사람이 신기했는지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너는 왜 도망 안 가고 끝까지 버텼냐고 말이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아니 돈 벌러 온 이상 돈 받을 때까지는 할 거 해야죠. 그랬다네요. 저희 남편이 좀 그래요. 우직하고 말수도 적지만 한번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일은 무조건 끝까지 해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 남편을 마음에 들어했던 사장님은 원래 주기로 했던 일당에다가 집에 가는 길에 목욕하고 밥도 먹고 들어가라며 2만 원을 더 얹어서 줬고 그렇게 시작된 그분과의 인연은 남편의 인생을 뒤바꿔 놔버렸어요. 실제로 거기 청소 작업이 마친 뒤로 남편은 더 이상 인력사무소에 나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업체의 직원으로 고용이 돼버렸거든요. 괜히 인력사무소에 나가봐야 수수료만 아깝다며 남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일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일반적인 청소업체가 아니라 오래된 공장들만 찾아다니며 청소를 해주는 특수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설비를 재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청소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보니 물량은 넘쳐날 수밖에 없었고 수익도 꽤 많이 남는 사업이긴 한데 사실 꾸준하게 일할 사람 찾는 게 가장 힘든 업종입니다.
돈 많이 준다는 말에 혹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은 많지만 괜히 멋모르고 달려들었다가 일단 현장에 도착해서 콧속을 찌르는 냄새 때문에 절반 이상이 도망가 가고 나머지는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가거든요. 남편도 처음부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건 아니고 임시직 같은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 아마도 최소 몇 개월은 남편을 지켜보고 평가하려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게 남편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고 마침내 정식으로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월급도 꽤 많은 편이었고 그 와중에도 중간중간 쉬는 텀이 있으면 남편은 다시 인력사무소로 나가서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벌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때 남편을 만났었고 처음에는 조금 촌스럽고 투박했지만 한 번, 두 번 만날수록 정말 괜찮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 친구들 남친들이 사무직 직장 다니면서 2, 3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때 남편은 2배 이상의 돈을 벌면서도 그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 찾는 모습이 너무 멋지게 보였거든요.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남편은 계속 그 일에 종사를 하면서 3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저희 두 사람 머릿속에 결혼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고요. 사고를 쳤건 어쨌건 순서가 좀 엉망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아무튼 아이 낳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결혼한 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육아휴직을 썼고 지금은 회사에 복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2년 있다가 따로 독립해서 지금은 어엿한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죠. 수천만 원짜리 특수장비도 구입했고 직원도 6명이나 있어요. 정확하게 한 달에 얼마를 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평균적인 30대 초반 직장인 월급을 받고 있고 남편은 제가 버는 수입의 거의 대여섯 배를 벌고 있습니다. 장비할 부금이나 작은 사무실 월세도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는데 직원들 월급도 밀리지 않고 챙기면서도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학교 1학년 자퇴한 데다 직업도 남들이 기피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저희 부부는 주변 친구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풍족하게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겠다 말씀드렸을 때 친정부모님이 가장 먼저 제게 물어봤던 건 남편의 직업이었어요. 귀환 외동딸 인생 망친 놈이 대체 능력은 있는 놈인지 알고 싶다고 말이죠. 이윽고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들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나 친척들까지 전부 말리시더군요. 심지어 저희 고모님은 어떻게 청소나 하는 남자한테 시집갈 생각을 했냐고 제 등을 때리기까지 하셨다니까요. 그토록 엄청난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을 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아들이 4살이 되어버렸네요. 요즘은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여도 위풍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말리셨던 집안 어른들도 전부 다 사위 한번 잘 얻었다고 부러워하시고요. 왜냐하면 친정 부모님께 매달 용돈 팍팍 드리는 건 물론이고 친척분들 모일 때면 한 가정도 빠뜨리지 않고 선물을 챙겨드리거든요. 거기다 얼마 전에는 저희 부모님에게 안마기도 하나 선물해 드렸네요. 제가 버는 월급으로는 우리 세 식구 생활비 쓰고 남편이 버는 돈 열심히 모으고 굴려 집도 사고 차도 샀습니다. 그리고도 남는 돈으로는 꼬박꼬박 적금도 들고 있고요. 저희 또래 부부들이 아직도 자리 못 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감안하면 저희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연락해서는 아직도 네 남편 청소하고 다니냐? 언제까지 남들 청소해주면서 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럽니다. 거기다가 어떤 오지랖 넓은 친구 한 명은 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창피할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의 애엄마들 보는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혈압이 오르는지 몰라요. 아니 자기들이 대체 우리 남편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런 소리들을 하는 건지 정작 자기들은 전셋값 걱정이나 하는 주제에 걱정을 위장한 저런 막말들이 은근히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저나 남편이나 원래 차에 욕심 같은 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과 재작년까지 8년 넘은 중고차를 타고 다녔고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적당한 국산차로 바꿔야겠다 정도만 생각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친구들 모임이나 어디 사람들 모이는 자리만 가면 저희 남편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고 있다고, 대출 없이 집도 샀고 충분히 여유가 넘친다 설명을 해도 오히려 저를 불쌍하게 보거나 허세를 떤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뿐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일로 짜증을 내는 저에게 남들 시선 따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제가 아직 인격적으로 덜 성숙돼서 그런지 너무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참다 남편 차를 고급 외제차로 바꿔줬습니다. 원래는 1억이 넘는 모델로 구입하려 했지만 남편이 하도 말리길래 할 수 없이 8천만 원짜리고 합의를 봤네요. 이런저런 이유로 차를 바꾼다는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이 1천만 원까지 보태주셨고 나머지 돈은 예금 통장 하나 깨서 현금 박치기로 차를 사줬습니다. 남편은 부담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내가 큰 마음 먹은 거 이왕이면 정말 좋은 걸로 해주고 싶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뭐 과소비다 사치다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차를 바꾸고 난 뒤 제가 느낀 감정은 정말 차 바꾸길 잘했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한순간에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이 친구들 만나러 갈 때나 저희 부부가 같이 모임을 나갈 때도 남편이 외제차를 몰고 오면 사람들 표정이 바뀌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그런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을 자주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성공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게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남편이 그저 오물 청소하는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남편을 보면 마치 대단한 사업가처럼 대해준다니까요. 이런 현실이 좀 웃기긴 했지만 그래도 큰돈을 쓴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새 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누구도 전과 같은 걱정을 빙자한 오지랖을 떨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내년 봄에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유난히 친하게 지내는 고등학교 동창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나머지 한 명은 저처럼 유부녀이고요. 마지막 남은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자주 보고 살지는 못하지만 그 두 친구들만큼은 한 달에 꼭 한 번은 보려고 노력할 만큼 가까운 사이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날만큼은 함께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늦게까지 수다 떠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날도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친구의 결혼 소식이 발표가 되고 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먼저 결혼한 저희들이 그 친구에게 필요한 정보도 알려주는 등 꽤 뜻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신혼집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알고 보니 친구나 친구와 결혼할 그쪽 남자가 모은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결국 오피스텔 월세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것 같다 하더라고요. 친구 나이가 32이고 상대방 남자도 30이 훌쩍 넘은 나이인데 오피스텔 월세로 시작한다고 하니 제 마음도 좋지 않았지요. 뭐 각자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거고 이런 문제는 특히나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저희 남편 외제차를 언급하면서 차 가격이 얼마쯤 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할까 황당하긴 했지요. 그래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는데 옆에 먼저 결혼한 다른 친구가 대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7천에서 8천 정도 한다고 말이죠. 그러자 이번에 그 친구는 저희 아파트 시세를 물어보길래 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생겼다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 집 시세가 지금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산 아파트가 그새 가격이 꽤나 많이 올랐거든요. 아무튼 뜬금없는 호구조사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을 무렵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청소하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되냐고요. 남편 직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해준 적이 없다 보니 그냥 건물이나 뭐 일반적인 청소를 생각하는 모양이길래 사실은 공장이라는 특수한 장소를 청소하는 거고 거기다 비싼 장비들도 필요하고 특수약품들도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참 이야기를 듣던 친구 입에 묘한 미소가 번지더니 그래봐야 몸으로 하는 일이란 거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돈 좀 적게 벌어도 매일 넥타이에 수트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기 남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자기라면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런 일을 계속하게 두지는 않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네요. 아니 제 딴에는 친구 마음 상할까 싶어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왜 가만히 있는 내 남편을 헐뜯고 까내리는 건가요?
거기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잖아 라는 친구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받아쳐 버렸습니다. 하면 안 하는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청소하는 일이라서 창피하다고 말하는 네 사고방식이 창피하다고 말이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막 따졌더니 친구도 지지 않고 받아치더라고요.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고 추울 때 더운 데서 일하는 게 진짜 좋은 직업이라고 돈만 많이 벌면 뭐 하냐입니다. 아마도 결혼 준비하면서 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저와 제 남편에게 풀려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다른 한 친구도 열심히 말려봤지만 어떻게 그동안 가장 친하게 지내온 저한테 이따위 막말을 쏟아낼 수가 있는 건가 싶었고 배신감에 참을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직업이 어디 있냐 되물었고 돈이 없어서 월세방 신혼집 구하는 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걸 나한테 풀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네요. 수치심에 친구 얼굴이 빨개져서 부들부들 떠는 게 솔직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길로 커피숍을 박차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고 저 역시도 화가 안 풀려서 씩씩거리고 있었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정하게 저를 반겨주는데 솔직히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결국 그날 이후로 그 친구와는 절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축의금은 받은 금액만큼 계좌로 보내주긴 했고요. 중간에 끼어버린 친구를 통해 그 뒤로도 대충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그 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뭐 앞에는 주저리 자기 변명을 늘어놓긴 했지만 결론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돈을 좀 빌려달랍니다. 그것도 자기가 지금 이혼 소송을 당할 처지인데 변호사 구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우선 답장은 하지 않고 다른 친구에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 물어봤더니 진짜 가관이 따로 없더군요. 친구 남편이라는 놈이 직장 동료랑 바람 피우는 의심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홧김에 클럽에 가서 신나게 놀았던 모양인데 글쎄 거기서 만난 남자랑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친구 남편은 바람까지는 아니었고 그저 썸 타는 정도? 물론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바람이긴 하지만 제 친구는 아예 같이 잠을 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는데 어찌나 한심하던지 당장이라도 전화 걸어서 그렇게 내 남편 무시하고 네 남편 치켜 세우더니 결국 이런 꼴 보려고 결혼했냐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봐야 똑같은 인간밖에 더 되겠나 싶어 참았어요. 대신에 그 친구 연락처는 아예 지워버렸네요. 솔직히 그동안 그 친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모른 척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마 전화번호만큼은 지우지 못했는데 한마디 사과도 없이 돈부터 빌려달라는 그 문자를 보고 있자니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바로 떠오르더군요. 이제 제 인생에서 그 친구는 존재 자체도 없었던 것처럼 살 겁니다.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남편과 우리 아들 챙기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